안녕하세요. 별빛 황혼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한 번쯤은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보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는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여행 스타일, 사소한 말다툼,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피곤하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다. 같이 다녀도 각자 다니는 기분이었다. 이런 식의 아쉬움을 털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여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의 부모 세대는 젊었을 때 여행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도 한 번쯤은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는 바람이 커지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숙소나 교통편을 알아보는 것도 복잡하고 요즘은 모든 예약이 휴대폰으로 이루어지니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자식들이 한 번쯤 나를 챙겨서 여행을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김경자 씨는 자식들과 단 한 번의 여행을 다녀온 후 앞으로는 같이 여행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경자 씨는 올해 칠순입니다. 몇 해 전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함께 마시던 커피 한 잔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일하며 단련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의연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장 기대했던 그리고 가장 서글펐던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비슷한 나이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2달 전 문득 찾아온 아들 부부의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포근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경자 씨의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오늘은 저희가 점심 준비할게요. 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김경자 씨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예쁜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풍성한 꽃그림과 함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며 이탈리아 여행을 선물합니다. 순간 김경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는 일만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여행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중년에는 병원 일에, 그리고 남편이 아플 때는 병간호에. 김경자 씨의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해외여행이라니, 더구나 늘 동경했던 이탈리아라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약속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은퇴하면 꼭 유럽 가보자.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채 남편은 떠났지만 이제 아들 부부와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행사 패키지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계획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장소들만 골라서요. 요즘 SNS에서 핫한 곳들이에요. 어머니 사진도 멋지게 많이 찍어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성당들, 분수, 광장, 책에서만 보던 장소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것이 고마웠죠. 다만 며느리가 보여준 일정표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첫날은 로마 도착 후 바로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포로 로마노를 돌아본 뒤 저녁 식사. 둘째 날은 아침 일찍 베네치아로 이동해 산마르코 광장, 곤돌라 투어, 리알토 다리, 하루에 5개, 6개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빡빡한 일정이었거든요. 쉬는 시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동 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따로 없니? 나 같은 늙은이가 따라갈 수 있을지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아이들의 기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70세 넘은 분들도 유럽 여행 많이들 다녀오세요. 저희 회사 김 부장님 어머니도 작년에 스위스 등산까지 하셨대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평생 서서 일하셨잖아요. 체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중간중간 카페에서 쉴 시간도 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무리하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날인 만큼 볼 것도 많이 보셔야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거예요.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평생 환자들 돌보며 쉴 틈 없이 살아온 김경자 씨였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식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걱정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설렘보다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짐 싸는 것부터 낯설었고 여권도 갱신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자식들과의 첫 해외여행이라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칠순 기념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여권, 환전한 유로화, 작은 약봉지, 갈아입을 옷, 오래된 캐리어에 정성스럽게 짐을 챙겼습니다. 첫 유럽 여행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전날 밤엔 잠도 설쳤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 밑이 퀭했지만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평생 시간 약속을 어긴 적 없는 저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죠. 공항 대형 시계 아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아이들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주변 면세점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아들 부부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똑같은 하늘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커플룩이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보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도 한 번쯤은 그렇게 맞춰 입고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좀 늦었네요. 도로가 너무 막혀서요. 며느리가 얘기했죠. 그러고는 아들이 제 낡은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유심 카드와 환전, 비행기 정보 등을 확인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환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일했던 제가 이렇게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아들이 비행기 좌석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앞쪽 창가, 어머니는 뒤쪽 통로 쪽이에요. 항공사 예약 시스템이 그렇게 됐나 봐요. 제가 지금 바꿔달라고 해볼까요? 마지막 말을 하면서도 아들의 눈빛은 괜찮다고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도 약간의 불편함이 감지됐습니다. 괜찮아. 비행기 안에서는 그냥 쉬면 되니까 굳이 바꾸려고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따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기대했던 가족 여행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이들의 기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저는 창밖으로 비행기가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탈리아 여행, 제 인생의 첫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였습니다. 시차로 인해 몸은 피곤했지만 이국적인 공기에 잠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아들 부부는 렌트카를 빌리기 위해 저를 공항 카페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차 빌리고 올게요. 금방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떠난 두 사람은 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항에서 홀로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모든 소리가 낯설게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위급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불안감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결국 돌아온 두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근데 차량 좌석이 좀 좁아서 어머니 짐은 트렁크에 다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작은 가방 하나가 그들에게 불편함의 원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로마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콜로세움에 도착해 끝없이 보이는 줄을 보며 아들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해뒀어요. 하지만 막상 입장하려니 예약 확인 메일을 찾지 못해 30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콜로세움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돌계단과 아치, 한때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래바닥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으세요. 자, 이렇게 포즈 좀 취해보세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지만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포로 로마노, 바티칸 박물관까지 쉼 없이 이어지는 관광에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때마다 남편이 더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곳이라 불평 없이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카페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둘러 음료를 마시며 다음 일정을 확인했고 저는 겨우 반쯤 마신 커피를 남겨둔 채 다시 걸음을 옮겨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체력이 좋으신 편이잖아요. 병원에서 평생 서서 일하셨으니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저희 일정이 좀 빡빡해서. 아들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렇게 종일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잠깐씩 앉아서 차트를 보거나 기록할 시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아이들의 페이스에 맞춰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첫날 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주무르며 침대에 앉은 저는 캐리어도 풀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꿈에서는 병원 복도를 끝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오늘은 베네치아로 이동해요. 가는 길에 볼 곳이 많으니 서둘러야 해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픈 내색 없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네치아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저는 간신히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첫날의 강행군으로 온몸이 쑤셨지만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볼 생각을 하며 참았습니다. 저녁에 숙소에서 아들 부부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만 담긴 사진들, 그중 어느 한 장에도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문득 이 여행이 정말 제 칠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여행에 저를 데려온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린 마음을 달래며 맞이한 셋째 날, 우리는 피렌체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두오모 성당과 우피치 미술관을 둘러보며 잠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날 저녁 식사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피렌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잠깐 주변 산책하고 올게요. 계산은 해놨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나도 같이 갈까? 제 질문에 며느리가 서둘러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피곤하실 테니 좀 쉬세요. 저희 금방 올 거예요. 홀로 남겨진 식당에서 창밖으로 손잡고 걸어가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 결국 저는 혼자 어둑한 거리를 걸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이런 외로움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 포로 로마노를 방문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다 벤치에 앉아 있는 아들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려는 순간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오니까 여행이 아닌 것 같아. 맞아. 매번 기다려야 하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다음에는 그냥 현금으로 드리고 외식이나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토록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혼자 다른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 후, 그제서야 저를 찾아 헐레벌떡 달려오는 아들 부부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한참 찾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여행 마지막 날,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와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담아 동전을 던지려는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기념사진만 찍고 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 동전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망도 말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제가 잠든 줄 알고 뒷좌석에 앉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귓속말로 하는 말이 앞좌석에 앉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다음에 우리끼리 와서 제대로 여행하자.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집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외롭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이제는 편안한 안식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우연히 병원 동료였던 박수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최근 자식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며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뭘 바랐을까? 수연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이참에 우리는 다음 주에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큐슈 여행 어때요? 숙소비는 어머니가 내주시면 저희가 항공권 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탈리아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침묵했다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구나. 친구와 여행 계획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아 속이 후련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했으니까요. 그 후에 수연과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시간, 구석구석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웃고 때로는 피곤할 때 함께 쉬어가는 배려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나와 맞는 사람과 내 페이스대로 여행하자. 칠순 기념 여행은 실패했지만 제 인생의 진정한 여행은 이제 다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 맞는 사람과의 편안한 여행, 그리고 그 속에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